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탈환하면서 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던 비트여서인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몰려있는 지표 발표들이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일본 금리 결정이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요. 왜냐면 7월 있었던 일본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으로 8월 5일 전 세계 자산시장에 대규모 하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일본의 금리 결정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 월스트리트의 175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 투자은행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의 콜라보, 차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보는 비트코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8월에 있었던 엔캐리 청산의 공포가 기억에 남아있는 시점이다 보니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엔캐리 청산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겠죠. 하지만 급격한 청산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차를 이용한 투자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쪽에 투자를 해 수익을 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올해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제로 금리를 유지했죠. 반면에 미국은 9월 금리 인하 이전에 5.5%대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럼 일본에서 돈을 빌려 미국에 투자를 하면 이 금리 차익인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캐리 트레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이런 식으로 그 외에 나가 있는 자금 규모가 정확히 추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던 저금리로 대출받은 엔화로 투자했던 자산들을 현금화시키면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걸 엔캐리 청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이 인하를 해도 여전히 금리 차이가 많이 나서 일본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엔캐리 청산은 단순히 금리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엔화의 환율 변동 가능성,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 자산시장의 거품 논란 등의 종합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8월에 있었던 엔캐리 청산의 경우도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급상승해주면서 발생했던 것이고요. 즉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일 때 나타나는 게 엔캐리 청산인 겁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 달러 대 엔화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달러 강세, 엔화의 약세, 하락하게 되면 엔화 강세인데 8월 5일 빅쇼트가 나왔을 때가 바로 이 지점이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9월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죠. 그런데 오히려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엔화가 강해질지언정 달러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려해야 될 정도로 청산이 일어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려면 달러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환율이 밑달러보다 좋아야 되는데 지금 유럽, 독일, 영국이나 프랑스 등 모두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강달러는 아니지만 여전히 달러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단순히 일본이 금리를 약간 인상한다고 모든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는 것도 아니어서 대비는 하되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많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나가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일본 입장에서 미국이 지금 당장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금리를 끌어올려 엔캐리 청산을 유도하게 되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동결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비트코인 장기 홀드 물량은 증가하고 채굴 물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가 많아지고 채굴 물량이 감소한다는 건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는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비트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현재 거래소 내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을 보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죠. 개수로 보자면 약 260만 개,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10%가 약간 넘는 수치죠.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만 살아나도 비트코인이 더 시원하게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거죠. 고래들, 즉 부자들이죠.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반면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물량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관이건 개인이건 당연히 부자일 확률이 높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보다 어떻게 돈을 불리는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흐름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더 잘 캐치하겠죠. 1848년에 설립된 글로벌 금융 서비스 및 자산 관리 회사인 라자드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함께 토큰화된 펀드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기존 금융업계에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주류로 인정받고 있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비트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 만큼 라자드와 비트파이넥스와 함께 토큰화된 펀드를 출시한다는 건 기존 금융업계에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이 더 제도화되고 정식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좋은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결제와 암호화폐 자체 보관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기업과 개인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자체 보관을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총알을 직접 소유하여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원래 비트코인은 이런 거래소가 아니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통화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로 더 널리 허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관이 더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상장 기업은 약 5천에서 6천 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한 기업은 아직 100개가 채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비트의 수요는 당연히 더욱더 증가하게 될 거고, 수요의 증가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미 대선을 앞두고 대형 글로벌 은행 중 하나인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 전략이라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11월 5일 대선 이래 비트코인 가격이 약 7만 3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써 달성을 했죠. 여기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연말 목표가인 12만 5천 달러가 시야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비트코인은 초기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2024년을 7만 5천 달러의 새로운 고점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7만 3천 달러는 이미 넘었죠.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올 연말에 12만 5천 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차트나 온체인 데이터 등을 보면서 앞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점유율을 나타내는데요. 테더 도미가 상승하면 비트 하락, 테더 도미가 하락하면 비트 상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게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 두 채널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비트코인이 사상 신고점을 첫 갱신했을 때인데, 이때 테더 도미는 3.82 정도 되었었고요. 현재 거의 그 근처까지 간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테더 도미넌스는 5.04입니다. 그런데도 비트는 72K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가 올 3월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못해도 90K에서 100K, 그러니까 원화로는 거의 1억 4천 가까이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된 브리핑은 제가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6일에 올려드린 브리핑에 보시면 제가 이런 비트코인 오더북 차트를 통해서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후에 73K를 뚫는 움직임이 일주일 된 데서 나와주었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 비트코인 관점, 각종 유료 온체인 데이터, 알트코인 관련 정보 등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랑 CVD 차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위에 파이어 차트부터 보실게요. 파이어 차트는 어느 구간대의 매도벽 또는 매수벽이 쌓여있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이렇게 색이 연해질수록 두터운 매물대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이 70개의 구간대에 굉장히 두텁고 강한 매도벽이 있었고, 이번 상승으로 이 매도벽을 다 깨부시고 상승을 해주었죠. 그럼 이후에 이 자리는 강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래 CBD 차트를 보시면 투자자 덩치별 매수세를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가 28일 이후 새우, 정어리, 퇴황고래까지 급격하게 매수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상승장의 신호탄이 쏘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비트 가격만 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신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소액 투자자 수요 변화와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액 투자자는 0에서 $10,000 정도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신 노란색 선이 소액 투자자들의 거래량 변화인데요. 소액 투자자들의 거래량 변화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대중의 심리를 보여주는 차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많고,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장이 냉각된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9월달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소액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상승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시그널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비트가 73K를 터치해 주었으니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수 있겠죠. 활발하게 활동하는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이익이나 손실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에서도 현재 아직 상승폭이 많이 남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의 중요한 점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트코인이나 잃어버린 비트코인처럼 활동하지 않는 자산들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인데요. 즉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익과 손실을 반영한 지표인 거죠. 올해는 거의 이 구간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장을 보시면 이 정도 수치는 올라와야 그래도 장이 좀 고점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을 보면 아직 가야 될 구간이 한참 많이 남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 B가 10월 28일 날 말하길 비트코인은 다음 단계를 향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트위터에서 말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차트에서 보이는 색깔로 현재 장 상태를 구분하는데, 파란색으로 갈수록 약세장이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강세장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이 구간이죠. 과거처럼 빨간색으로 바뀐 이후에 대상승이 나왔던 걸 봤을 때 이 회색 라인에 따라서 상승한다고 많이 가정을 해보면 최소 지금 가격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랜 B 말에 의하면 반감기 이후 10배까지도 본다는데 이번 장에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10배까지는 좀 힘들지 않고 그래도 현재가 기준 최대 5배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8월에 있었던 엔키리 청산의 공포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일본이 금리를 결정하거나 인상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장기 보유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채굴량은 계속 감소하며 시장의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비트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ETF의 80%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이 시장으로 밀고 들어올 기관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라자드의 펀드 출시나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움직임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유입되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나 소액 투자자의 수요 변화,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서 하나같이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상승장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월스트리트의 성인으로 불리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뱅가드의 창자인 존 보글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지만 충동은 적이다. 오래 길었던 횡보장을 견디고 오신 만큼 들뜬 기분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히 시장을 바라보고 환희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